거리는 아직 조용합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적막한 새벽에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새벽길을 천천히 걷는 분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 그리고 시장 골목을 지나 익숙한 곳으로 향하는 분들. 이른 새벽, 왜 이렇게 일찍 길을 나설까요? 단순히 밤잠이 줄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기 위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기 위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른 아침 길을 나서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한 작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새벽이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고 조용한 집안은 때때로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새벽에 길을 나섭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낫고, 조용한 집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누군가와 한 끼 나누는 게 더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건네는 짧은 인사, 공원에서의 반가운 얼굴, 벤치에 앉아 함께하는 순간들. 이런 소소한 만남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특히 무료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새벽길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밥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외롭고 적막한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 길을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선 어르신들 중에는 배고픔을 채우러 온 분들도 있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말 한마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꼭두새벽 집을 나선 어르신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실까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수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아니, 사실 더 일찍 깨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 다시 잠들어 보려 했지만 몸은 금세 반응했다. 몇 시간만 자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그는 새벽 6시 전에 집을 나섰다. 은행 업무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다. 문을 열기도 전에 서류를 정리하고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점검해야 했다. 젊었을 때는 출근이 당연했다. 일찍 나서야만 남들보다 앞설 수 있었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새벽에 눈을 뜨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새벽이면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텔레비전을 켜보려 했지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었다. 뉴스는 반복되고 예능 프로그램은 시끄러웠다. 한동안 책을 읽으려고도 했지만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나이를 먹으면서 아침에 몸을 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한동안 침대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다. 몇 번이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주무르며 몸을 푼 뒤에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바깥 공기가 그리웠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문을 열자 싸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 거리는 한산한 채로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도 몇몇 불빛이 보였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들이었다. 공원 벤치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신문을 읽고 있는 노인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을 하는 사람이 보였다.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 가볍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오늘도 춥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런 인사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 이정수 씨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공원을 지나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아직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노점상들은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내놓는 아주머니, 갓 수확한 채소를 정리하는 할머니,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는 노점상 아저씨. 그는 이곳에서 종종 장을 보곤 했다. 하지만 장을 보러 오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배추 괜찮아요? 어제보다 싱싱해요. 가져가요. 싸게 드릴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는 이 순간이 좋았다. 집에 가면 혼자 밥을 먹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와 말을 섞을 수 있었다. 시장 골목을 따라 걸으며 길가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정수 씨는 무료 급식소로 가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그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정이 되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길을 걷는다. 이정수 씨는 천천히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익숙한 길이었다. 처음 이곳을 찾을 때는 왠지 모를 망설임이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중요한 일정이 되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다. 새벽부터 움직여온 이들이라 표정이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이정수 씨는 줄 맨 끝에 섰다. 앞에는 작은 체구의 이영자 할머니, 그 옆에는 허리가 굽은 한춘호 씨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천천히 오다 보니 그랬어요.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오늘 반찬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작은 대화가 오고 간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안부를 묻는다. 줄이 점점 줄어들고 드디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무료 급식소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했다.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배식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부터 드세요. 그는 쟁반을 받아들고 식판에 담긴 음식을 살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국, 김치, 콩자반, 그리고 두부조림이었다. 간단하지만 충분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컸다. 그는 한쪽 자리로 가서 앉았다. 주변에도 노인들이 가득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해지는 듯 했다. 어제는 안 나오셨던데요?
한춘호 씨가 물었다. 집에서 좀 쉬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요즘 감기 조심해야 해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고 갔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정수 씨는 이런 순간이 좋았다. 그가 은행원으로 일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며 쉴 틈 없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퇴직한 뒤에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끔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권유 전화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특별한 대화가 아니어도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했다. 밥이 맛있네요. 그러게요. 오늘 국이 아주 시원해요. 음식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이런 말조차 할 상대가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바로 돌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아 쉬거나 공터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정수 씨도 벤치에 앉았다. 한춘호 씨가 옆에 앉으며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가끔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 또 혼자 있으니까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때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도 한때는 사업을 했었어. 가게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그런데 IMF 때 한순간에 무너졌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집도 잃고 가족들도 떠나고 이제는 혼자 이렇게 사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았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냈다. 그래도 여기 오면 같이 밥 먹고 이야기라도 나누니까 살만하지. 집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료 급식소는 단순히 밥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었다. 이정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일도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또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밥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이정수 씨는 집에 가는 대신 공원으로 향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고 고요한 공간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로 했다. 공원에는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벤치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스트레칭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동작을 반복했다. 운동을 마친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말했다. 아침에라도 움직여야 몸이 덜 굳어요. 이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들에게는 움직이는 것이 곧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공원을 걸어 시장 쪽으로 향했다. 시장도 그가 자주 찾는 곳이었다. 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어묵 가게 앞에서 몇 명의 노인들이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감기가 독하대요. 조심해야지. 맞아요. 나이 들면 감기 한 번 걸려도 오래 가니까. 짧은 대화였지만 이런 순간들이 중요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가 흘러가지만 이렇게라도 밖에 나와
말을 섞으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목소리도 작아지는 거 아세요? 한 노인이 말했다. 진짜 그래요. 며칠 동안 누구랑도 말을 안 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했다. 말이 곧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었다. 노인들은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작은 일거리를 찾아 움직였다. 근처 슈퍼 앞에서는 박스를 정리하는 노인이 있었다. 이 일 하세요? 이정수 씨가 묻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몸 움직이면 좋아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움직였다. 어떤 노인들은 공원에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작은 돌 하나를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들은 생각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수 씨도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사는 게 별거 있나? 그냥 하루 잘 보내는 거지.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는 내일도 다시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같은 얼굴들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깥으로 나와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채웁니다. 가끔은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전처럼 바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허전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몸을 움직이고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시장에서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공원을 한 바퀴 돌며 몸을 움직이면 하루가 한결 가볍게 흐릅니다. 삶의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집 앞을 한 바퀴 걸어볼까? 시장에 가서 익숙한 상인과 인사를 나눠볼까?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가끔은 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인사 하나가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쉽게 연락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용기입니다. 이정수 씨도 내일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공원을 지나고 시장을 둘러보고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